포항 지진 피해 점검 결과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수백 세대에 이르고 있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진 이후 음식, 숙박과 관광업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이 이어지자 포항시 등 각계각층에서 지역 경제 회복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포항 지진 성금은 빠른 시일 안에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 이후 음식, 숙박과 관광업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늘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지역 경제 회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직후 2달간 관광객 수가 평소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입니다. 포항시의 조사 결과 이번 지진 이후에도 호미곶과 오호사 등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절반 이상 줄었고 죽도시장과 숙박업소의 매출은 80%가량 급감했으며 소매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피해 구호와 안전대책 못지않게 침체된 지역 경제를 복원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토론회에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재민들을 돕고 하되 우리의 정상적인 왕성한 경제 활동이 결국은 장기적인 포항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피해 주민을 포함한 이재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내수 진작 대책으로 소비업종을 대상으로 2달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고 300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복구와 건축공사를 가급적 지역업체에 발주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외에도 소상공인과 관광업체 융자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계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 기업들을 통해서 성금 모금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뭐 지역 특산물 팔아라 주기 운동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보이면 과메기철인데 과메기도 조금 조심하다 하는데 과메기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성금과는 별도로 4억여 원의 특별 간담회비를 긴급 편성해 임직원들이 포항 지역 식당에서 소비하도록 했고 특산물 구입과 지역 상가 이용하기 운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흥해 5일장도 이제 열린다는데 흥해 5일장 장보기 버스 지원도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좀 돌면서 이제 좀 같이 위로도 하고 또 시장도 많이 이용하고 그런 활동을 할 것입니다. 지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경제 활동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게 각계각층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지진 피해 포항 경제 살리기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제 활성화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지원단은 일자리와 농특산품 지원, 관광 3개 팀으로 나눠 관광 홍보와 농특산품 구매하기, 대도시 할인 판매 등 포항 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합니다. 또 오는 30일 경북도청에서 과메기 시식 판매 행사를 갖고 지진 피해 복구 지원단을 개편 보강해 피해가 심한 흥해 지역 도시재생사업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포항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재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포항 테크노파크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대책반이 설치돼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리해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보증 지원 등에 들어갔습니다. 또 포항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300억 원에 대해 포항시 부담 2차 보전율을 기존의 2.5%에서 재중소기업에 한해 3.0%로 상향했고 경상북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과 지진 피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 및 만기 연장에 500억 원 등 700억 원의 운전자금을 마련했으며 한국은행 포항부문은 지진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20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진 발생 이후 관내 기업들의 피해 상황 파악에 들어가 현재까지 159개 기업으로부터 264억 원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포항 강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위험한 아파트가 별다른 통제 없이 사용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정부의 늑장 조치도 신뢰를 잃고 있고 주민들은 안전점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강진의 아파트 하부 곳곳이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아래 지하로 들어가면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지하 기둥 대부분이 이처럼 심하게 부서져 있고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뒤틀리고 부서진 기둥에는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의 큰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강진 이후 잇따른 여진으로 기둥 균열이 더욱 커지고 건물 침하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상태고 없던 부분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접근 금지하는 그런 폴리스 라인 설치한 것도 없고. 이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를 아파트에서 지진 이후 보름 가까이 주민들은 별다른 안전 조치도 없이 거주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지 이게 있잖아. 우리는 국가에서 안 만들어주면 우리 남한산 돈도 없고 이런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나가지. 정부는 이 아파트에 대해 강진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서야 위험 판정을 해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구나 사용 가능 판정을 받은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벽 곳곳에 심한 균열이 발생해 최근에서야 안전 펜스를 설치한 한미 장관 맨션. 사용 가능하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주민들은 정밀 안전 진단과 함께 장기적인 주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울기 측정하고 지하 구조물 진단을 요청했는데도 아직 어떤 답변도 없고 지금 여진 날 때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죠. 이 밖에도 만서세화타운 1차 등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노인 가구나 세입자들이 많아 심한 불안감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70대 전후 노인분들이 한 3분의 1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몇십만 원 생활비 갖고 거주하시고 살고 계시는데 살아야 해도 수리비 조금 주는 것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고.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수백 세대에 이르고 있어 정부와 포항시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정부가 이번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점검한 결과 143곳이 위험 또는 사용 제한 등급으로 판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험으로 판정된 56곳 전부와 사용 제한으로 나온 87곳 중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일부에 대해 정밀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점검 비용 20억 원은 정부가 포항시에 지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0억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계약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밀 점검 업체 선정 등은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진 성금은 빠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 피해 성금이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고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무엇인지 이규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고사리 손부터 대기업까지 국민들은 한마음이 되어 지진 성금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도 기꺼이 성금을 냈고 심지어 일본인들과 주한 외교사절까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해왔습니다. And sympathy to the great friendship of the Korean people toward Israel. 2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금은 2만 1,000여 건에 모금액은 2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모금이 끝나지 않은 만큼 성금이 얼마나 모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민 성금 지급 기준을 보면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500만 원, 반파는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상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가구원에게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성금 배분과는 별도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진 피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즉 이번 지진으로 집이 모두 부서졌다면 지진 성금과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 반파, 소파 판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괄 판단해
포항시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 결정되는 기준이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오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성금을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쟁점은 소규모 파손 피해 인정 여부와 피해 보상 규정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의 보상 규정에는 소규모 파손 피해, 즉 소파에 대한 보상이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진 성금 배분 기준에는 소파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주민 가운데 절반가량만 피해 가구로 공식 인정받았고 이들 주민들은 가구당 90만 원가량의 성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에 비해 지진 피해 접수 건수가 워낙 많아서 경주 수준으로 소규모 파손 피해 성금을 나눠줄 경우 성금이 모자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소규모 파손 피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피해 주민과 판단기관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액이 2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9협회를 통해 2만 1천여 건에 186억 원이 접수됐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는 300여 건에 24억여 원이 들어왔습니다. 주요 기탁자로는 삼성전자 30억 원, 현대자동차 20억 원, SK그룹 20억 원, 포스코그룹 20억 원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2주일째인 오늘까지 대피소 등 피해 현장에서 자원봉사에 나선 사람이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 등 기업과 단체 외에도 전국에서 17,000여 명이 피해 현장과 대피소 등에서 이재민 구호와 피해 응급복구 자원봉사에 나섰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는 이재민 구호와 낙하물, 철거 등 응급복구 외에도 지붕과 창틀, 보일러 등 집수리 분야로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전국 29만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단에선 안전관리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포항 지진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학교시설과 지진 실내 구호소 등의 내진 설계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수단 등 사고 가능성이 큰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주요 안전대책 이행 실태를 조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진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전문가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과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안전점검단도 운영합니다.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유발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울릉도 지열발전소 건립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울릉도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설비 용량 12메가와트급 지열발전소 건립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 지열발전소 건립 사업은 경상북도와 울릉군, 한국전력, LG, CNS 등이 울릉도 탄소 제로섬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입니다. 포항 크루즈는 지진으로 인해 지역 관광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탑승료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크루즈는 그동안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 5개 시 군민에 한해 20% 할인을 시행하던 것을 오늘 12월 1일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할인된 탑승료는 성인 8,000원, 12살 이하 소인 6,000원이며 24개월 이하 유아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세무서는 지진으로 기울거나 무너질 우려가 큰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환호동 대동빌라 재건축을 노린 투기와 불탈법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분양권 허위계약서 적발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없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고 미등기 전매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의 100분의 70%,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가산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 행위는 실제 소유자에게 취득세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항 지진 피해 세대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수신료 면제 세대는 한전 전기요금 감면 세대와 동일해
지진 피해를 신고한 세대는 수신료 면제를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입니다. 지금까지 포항 MBC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